예, 2학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자동차 브랜드, 세계 각 고유의 자동차 브랜드, 특히 이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자동차 브랜드들을, 세계 유수의 브랜드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, 그 차들을 중심으로 브랜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보통 알고 있죠. 우리가 저 차는 어디 차다. 아, 좋네 차. 이러면서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,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 의식적으로, 아, 그렇구나. 이런 차들도 있었구나. 뭐 인도의 타타 그룹, 뭐 타타 트럭, 버스 뭐 이런 것들은 대우자동차가 있을 적에 인수된 회사입니다. 타타 그룹은. 그래서 뭐 큰 트럭이나 뭐 버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. 대우에서 그대로 가져갔죠. 팔았죠. 그리. 그럼 뭐 인도만 보더라도 뭐 마인드라라는 그룹이 인도의 그 쌍용 자동차의 모 회사입니다. 모 회사란 말은 알고 있죠. 그래서 하여튼 주인이죠 거기가. 뭐 이런 식으로 뭐 르노 삼성 르노가 주인이고요.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벌써 이제 4주차가 들어갑니다. 이제 대면 수업일도 가까워지고 그래서 또 방학이 있고 차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기 위한 시간들을 계속 갖고 있는데 이런 시간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. 기초적으로 이제 운송을 처음 하는 학생들이면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을 좀 깊이 있게 가져가는 거. 아니, 보다 상식을 끌어올리는 수준으로 가져가는 거. 이것이 그래도 어떤 운송 강의의 첫걸음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들이 또 전문가가 아니고 지금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 좀 보다 많고 뭐 물론 또 운송 전공인 학생들이 있으면 좀 뭐 되게 쉬운 건데 저런 것까지 해야 되나라고 할 정도의 그런 수업일 수도 있으나 전체적인 어떤 그런 것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 수업은 그래서 이렇게 좀 한번 이 브랜드 세계 고유의 국내에 특히 많이 들어와 있는 이런 고유 브랜드들을 한번 조사하라고 여러분들한테 과제로 내었습니다. 오늘 좀 이제 특히 많이 봐야 될 것들은 어떤 뭐 이론을 배우고 뭐 어느 차회사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. 오늘 또 시험 저기 뭐죠? 퀴즈로 뭐 문제를 낼 건데 차가 좋은 나라는 차 품질이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? 그리고 차가 좋다는 얘기는 무슨 이유 때문에 차가 좋을까요?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차가 좋다라는 것은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도로가 좋지 않다라는 뜻입니다. 유럽 여행을 다녀온 학생들 뭐 잘은 없겠지만 여하튼 여행을 다녀왔거나 유럽에 비춰진 화면 속에 비춰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유럽은 그닥 그렇게 땅이 좋지 않습니다. 그 보면 이렇게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콘크리트로 쫙 깔려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벽돌식으로 뭐 어떤 자연석 같은 걸로 이렇게 박아놓은 패턴식으로 격자로 뭐 그런 느낌의 우둘투둘한 그런 느낌들이 많죠. 그래서 도로들이 되게 좀 좋지 않습니다. 그나마 좋은 편인데. 그래서 유럽이 차가 좋은 이유는 바로 땅이 나쁘다는 얘기입니다. 거기에서부터 진화가 시작되는 겁니다. 그래서 안전장치, 뭐 안전벨트라던가 뭐 기타 뭐 타이어의 공기압 기술 뭐 이런 것들은 다 유럽이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. 안전장치에 대한 것들. 안전벨트도 다 유럽에서 온 겁니다. 안전기술들도. 그럼 뭐 서스펜션이라 그래서 뭐 기타 뭐 받아주는 것들, 뭐 프레임, 엔진의 기술, 출력 이런 것들도 다 유럽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. 특히 동력계를 많이 장악하고 있죠. 근데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게 유행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가야 될 거죠. 차들이 지향점들이 이제 아무래도 그 동력계를 버리고 뭐 수소나 하이브리드 쪽으로 전기 이런 쪽으로 이제 차들이 가기 때문에 비동력계와 동력계의 어떤
조우라 그럴까요? 아니면 격돌이라 그럴까요? 뭐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여하튼 그러면서 뭐 하이브리드 차라 그러면 뭐 일본 차, 또 우리나라 또 LG 화학이 있어서 한국의 배터리 기술이 또 장난이 아니죠. 그런 기술을 또 축적하고 있어서 또 중국은 또 장난 아닙니다. 중국도 거기 큰 버스 위주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그 배터리가 양이 많이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양, 그리고 한 번 충전으로 또 오래 달릴 수 있는 거, 뭐 비거리 이런 것들이 기술력으로 다 잡히기 때문에 중국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거. 제조업 분야에서는 뭐 중국 지금 뭐 중국도 자그만치 118개인가 제가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. 한 6년 전만 해도 160개가 넘는 걸로 자동차 회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소규모 회사까지.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좀 재편돼서 한 100개 이상, 한 110개 이상 이렇게 차 브랜드를 보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되게 많죠. 그래서 너무 많아서 우리나라에 이제 좀 들어와 있는 눈에 띄는 눈에 이제 한 번씩 여러분들이 봤을 법한 이런 차종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먼저 미국 차부터 볼까요? 아니면 뭐 미국 차 같은 경우에는 유럽 차를 먼저 얘기했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미국의 브랜드라 그러면 뭐 뷰익도 있고요, 뭐 캐딜락, 그죠?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게 크라이슬러, 포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. 뭐 저 쉐비, 뭐 또 뭡니까 그 랜드로버도 다찌, 다찌는 좀 그렇고 링컨도 뭐 좀 있어요. 근데 테슬라도 전기차가 있네요. 좀 보기는 힘든데 간간히 보여요. 이제 사더라고 사람들이. 그런 식으로 전기차도 들어오고 미국 차들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. 뭐 뷰익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 많이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한국보다는 중국에 더 힘을 실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. 포드의 트럭 멋있죠. GMC라고 해서 GM에도 GMC라는 그런 어떤 우락부락한 그런 그 고유 스타일 브랜드를 갖고 있죠. 트럭들, SUT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. 랜드로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상당히 그 비싼 브랜드로 이렇게 진화를 했는데 제가 2002년도에 아마 그 프랑스 모터쇼에 갔을 때는 랜드로버가 거진 꺾여가는 그런 차였습니다. 퀄리티도 영 아니고 프로포션은 옛날 그 외건 스타일의 그냥 그런 거진 꺼져가는 그런 차 회사였는데 어떻게 인도 회사가 모 회사입니다. 인도가 그 갖고 있습니다. 지분만 되고 그 자유롭게 디자인을 개발하다 보니까 자유롭게 이제 디자이너들이 왕래하고 하다 보니까 랜드로버가 고가 브랜드로 자리 잡게 된 불과 한 18년, 20년 전에는 거진 안 되는 차였는데 또 그렇게 또 디자인 변형 그리고 기술력을 좀 이제 필두로 해서 투자를 좀 하게 되니까 고급 브랜드로 지금은 또 명실상부하게 한국에서는 자리 잡고 있습니다. 한국뿐만 아니라 고가 브랜드입니다. 얘네들은. 자, 그리고 또 험머도 또 있네요. 험머 같은 경우도. 저도 뭐 이렇게 다 외우는 건 아닙니다. 굳이. 저도 한번 쳐다보고 저도 이제 좀 공부하는 시간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. 뭐 뷰익 제가 뭐 좀 GM 차를 좀 만지다 보니까 저도 이제 GM에 다니고 해서 뷰익 같은 경우에는 쉐비는 좀 싼 브랜드고 캐딜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가 브랜드라는 거를 알 겁니다. 고유의 어떤 클래식한 어떤 라인들이 있고 근데 뷰익 같은 경우에 좀 약간 의문이고 많이 안 봤을 텐데 뷰익은 좀 약간 덩어리감이라 그럴까요? 그렇게 표현하기가 좀 나을 것 같으네요. 이렇게 막 끊어서 찢고 이런 패턴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날카롭고 어떤 선이 막 크게 가고 이런 것보다는 둥글고 하나같이 보이고 좀 덩치, 근육질이 좀 있어 보이고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더 이제 좀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좀 다르겠지만 특히 인테리어를 보게 되면 그 덩어리감이라는 게 하나를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것보다는 이렇게
전체가 하나같이 맞물려가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습니다. 예. 그게 뷰익 브랜드입니다. 국내에서도 만들고 있죠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제 중국의 자동차 회사, 뭐 상하이, 베이징 뭐 이런 거 들어봐. 상하이 차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. 쌍용이 옛날에 그 지금 인도 그 마인드라 그룹이 인수 이전에 상하이 차가 인수를 했었죠. 그 뭐지? 상하이 차 맞나? 그, 무슨 열차인데 저도 좀 너무 오래 지난 세월이라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일본 이제 차를 잠깐 이제 보면은 가까운 뭐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도요타 뭐 그죠? 도요타의 또 고급 브랜드는 렉서스 그렇습니다. 한국도 이제 뭐 V80 해갖고 뭐 그 현대에서도 현대 기아에서도 그런 식으로 차를 냅니다. 고가 브랜드를 이제 내서 그 차 이름이 좀 다르죠. 일단 도요타, 현대 기아차 뭐 이렇게 얘기하고 렉서스 그리고 그 고가 브랜드 네임이 제네시스, 제네시스죠. 우리는 제네시스, 걔네 일본은 렉서스 이렇게 표현합니다. 고가 브랜드들. 뭐 혼다, 뭐 닛산, 뭐 많죠. 얘네들도 꽤 많습니다. 또 우리나라에서는 또뭐 어울림 모터스라고 좀 있었는데 이게 과거에 그 쌍용의 디자이너분이 나가갖고 이제 만든 차 회사인데 이리저리 이렇게 좀 엉키면서 사업이 좀 잘 안 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순수 자작차라고 보는데 중소기업이었고 스페라였을 겁니다. 스페라 2까지 뭐 이렇게 봤었는데 스피라 그렇죠. 그래서 아주자동차 대학이라는 곳에서 뭐 자동차 정비 뭐 이런 것들도 많이 갖다 대고 해서 어떤 우리나라 순수 국산 조립차에 대해서 자존심을 한때 이렇게 좀 날렸던 그런 브랜드 네이밍입니다. 지금도 그 아직 남아 있습니다. 그 아주자동차 대학에 가보면 그런 잔재 그 차로 정비도 배우고 막 합니다. 학생들이. 예. 그리고 중국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에 싸게 제작돼서 국내 캠핑카로도 이렇게 수입을 해서 1톤 트럭 같은 거를 뭐 SUV는 아니고 1톤 트럭 같은 거를 이제 튜닝을 해가지고 캠핑카로 국내에 들어와서 그래서 캠핑카로 이렇게 이제 세컨카로 이제 그 가려는 그런 분위기. SUV 한 대 2,500, 2,400이면 큰 덩치에 한 미디움 사이즈 되죠. 스몰은 아니고. 뭐 그런 거를 뭐 그렇게 싼 가격에 판매한다면 그것을 또 튀겨가지고 우리나라의 캠핑카로 또 사용하는 뭐 이런 식의 전략들을 갖는 캠핑 회사들이 또 있더라고요. 그래서 수입을 하더라고요. 그렇게 보시면 또 될 것 같고. 차 가격을 워낙에 싸게 내놓으니까 중국 자차들은 그렇습니다. 아까 뭐 인도차, 타타, 모터스, 뭐 대형차죠. 상용 차들을 많이 하고 마인드라는 이제 농기구 회사인데 저도 이제 쌍용 자동차에 있어 봐서 그 농기구 회사에서 이렇게 점점 이제 어떤 양산차까지 가는 이런 기술력을 보유한 데인데 좀 지금 쌍용차가 많이 안 좋습니다. 마인드라도 뭐 투자금이 뭐 그렇고요. 지금 뉴스에 보이니까 이렇게 경기는 안 좋은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독일의 자동차 회사 다 알다시피 뭐 BMW 그 독일이라는 거 자체가 그 어떤 뭐 기술의 영혼이 있다 뭐 그런 걸 하는데 BMW만이 유일하게 동력계보다는 유럽에서 최초로 하이브리드를 양산해낸 데가 BMW입니다. 약간 이단화적인 그런 이미지. 굳이 얘네들은 그런 어떤 동력계나 이런 거를 상당히 좋아하고 뭐 기계에도 영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전기를 써버리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선구자라 그럴까요? 아니면 지들끼리는 좀 배척된 그런 생각을 하는 걸까요?
어떤 그런 중간에 놓여진 게 있습니다. 과거에는 BMW가 뭐 맥을 못 출 때가 있었죠. 벤츠가 막 화랑일 때, 한 30년 전만 해도. 근데 지금 BMW 뭐 대표적입니다. 유럽에서.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동그라미 브랜드가 있죠. 이렇게 엠블럼 같은 게. 그게 이제 유럽 연합을 뜻합니다. 그래서 아우디라는 것은 이제 그 유럽 연합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공장이 아마 스페인에 저는 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오펠도 있었는데 뭐 미국이 인수했다가 뭐 안 팔려가지고 뭐 이렇게 갔죠. 오펠 같은 경우에는 유럽 사람들은 미국 차 안 삽니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미국의 그 GM이 제너럴 모터스가 그 오펠 독일을 뭐 인수해가지고 장사를 해보려다가 안 돼서 그냥 또 팔았죠. 그런 또 일이 있었습니다. 안 사주니까 장사를 못하는 겁니다. 이탈리아 아주 뭐 고급차라기보다 비싼 차 많죠. 뭐 페라리, 뭐 람보르기니, 뭐 진짜 우리 영혼 복권이 우리가 이렇게 당첨되면 참 사보고 싶은 차, 그죠? 그리고 한 번만 타봤으면 뭐 이렇게 시운전하면 참 좋겠다. 뭐 이런 차들이 있습니다. 이탈리아들 많이 가지고 있어요. 꼭 보면은 그 자동차 그 레이서들 보면 이탈리아 사람들이 참 많은 게 상당히 이렇게 좀 정열적이고 뭐 좀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. 개인적으로 이탈리아 차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참 가지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내 그릇이 안 되는 뭐 이런 느낌들. 예, 내가 좀 작아지죠. 그런 느낌들 많이 봤습니다. 뭐 마세라티, 뭐 좋습니다. 느낌만 이렇게 제목만 들어도 이렇게 좀 느낌이 딱 오잖아요. 뭐 피아트 국민차죠. 자, 프랑스 자동차 회사는 대표적으로 뭐 많이 있지만 뭐 르노, 삼성, 뭐 그렇죠. 근데 거기 또 아마 6위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 나라에서. 그러니까 뭐 쌍용차 정도. 프랑스에서 그 정도예요. 푸조 시트로행이 있는데 이게 인수가 됐죠. 현대 기아차처럼. 그래서 푸조 시트로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인수해서 서로 이제 잘 살고 있고 현대 기아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. 부가티 있는데 이것도 뭐 특수한 사람들이 사는 차로 인식이 돼서 고가의 차량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. 또 영국 자동차 산업이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그, 그 뭐랄까요? 영국에서부터 산업혁명이 시작됐기 때문에 제일 먼저 자동차 회사도 영국이 가지고 있습니다. 그건 이제 발전시킨 건 미국이고, 대량 생산으로. 그래서 고유 브랜드들 보면 대기, 뭐 미니라던가 이거 다 미국이 갖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다 팔았죠. 얘네들이 산업을 다 버렸죠. 그 굴뚝 산업을 다 버리고 어떤 지적 산업만 갖겠다는 아주 그냥 뭐 그런 식의 그냥 형태를 하다가 그래도 뭐 다이슨이니 뭐 이런 것들 만들어 갖고 지금 다시 이제 재생산을 해내는데 뭐 제규원이 뭐 과거의 브랜드들 살려가지고 하고 있죠. 롤스로이스, 랜드로버가 영국 거죠. 맞아. 미국 거랜드. 그렇습니다. 그렇게 제규어 요즘에 새로 나오는 게 또 에스턴 마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그 뭔가 고풍스러운 그런 느낌들이 있고 또 뭐 유럽 차는 뭐 특히 영국 차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. 브랜드 같은 경우는 스웨덴 차들 보면은 국내에 많이 들어와 있고 볼보, 뭐 샤브. 근데 샤브는 이제 끝났죠. 단종이 됐고 볼보 같은 게 맥을 입고 있는데 뭐 다 알다시피 볼보는 비행기 회사의 차량입니다. 그리고 좀 요즘에 조금 그래도 그 뭐죠 XM3처럼 요즘 텔레비에 보이는 선전에 지상고가 좀 높은 그런 차종을 내서 볼보가 그래도 국내에서는 그래도 강인하고 성능 좋은 차로 이렇게 좀 괜찮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요구합니다. 네. 체코도 갖고 있는데 이런 건 뭐 국내에 안 들어와 있고.
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에는 뭐 홀덴이 갖고 있었는데 데나토나라는 게 있었군요. 나 처음 들어보네. 파이톤. 홀덴은 조금 있었습니다. 근데 홀덴도 GM이 인수하면서 지금은 이제 GM이 오스트레일리아, 호주에서 이제 나왔죠. 국가에서 보조금 안 대준다고 이제 바로 그냥 또 회사를 또 폐쇄시키고 또 나왔습니다. 그래서 홀덴 브랜드도 지금은 없습니다. 예, 폐쇄가 됐습니다. 또 이란의 뭐 키시, 코드로, 파이칸, 이란 코드로는 들어봤는데 저도 예. 뭐 이런 데가 있고 이스라엘 알차도 저도 뭐 본 적은 있습니다. 그 정도로 얘기해야 될 것 같군요. 뭐 이렇게 유럽에는 이런 브랜드들이 있다. 또 깊이 있게 또 들어간다 그러면 또 한없습니다. 이게 브랜드라는 게. 그래서 그 어떤 이게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야 이렇게 쭉 이렇게 연관성이 있을 텐데 그게 한계점이 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또 만나서 또 우리가 또 그 차의 이미지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제 또 거기에 따라서 제가 설명을 또 쭉 해드릴 겁니다. 그렇게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요. 이제 이번 주 4강까지 가고 다음 주 그 3강 다음 주에 이제 제가 과제는 일단 없는 걸로 하고 퀴즈만 제가 하나 좀 내는 걸로 2개 첫 번째 문제를 냈었죠. 퀴즈 2개 정도 내고 과제는 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우리 방학을 한다고 학교에서 이제 얘기가 나와서 방학을 하고 5월 6일이 이제 첫 개강일입니다. 대면 수업. 수요일이에요. 예, 그래서 5월 6일 날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팀 짜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듯이 그리고 우리 이제 리서치에 대한 사용자 분석법 이런 것 좀 공부 좀 하고 제목, 부제 이런 것들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차츰 이제 사용자 분석 만들어 가면서 이제 또 크레이 실습을 또 잠깐씩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게 수업을 이어가는 걸로 하고 방학 기간에 여러분들 방학 일단 3주 잘 보내고 대면 수업 5월 6일 수요일 날서부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나마 하여튼간 1, 2, 3, 4강 여러분들 수고했고요. 예. 개강하고 대면 수업할 때 5월 6일 날 보도록 하죠. 수고했습니다.